국내 대회 성적을 아직 못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자 결승전은 8선 승제로 치러집니다. 김가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죠. 김가영 선수가 이번 때 출전을 다른 개인 사정 때문에 출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또 마지막에도 참여를 해서 시합 관전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가 김가영 선수였는데 그렇죠. 그때 차유람 선수가 또 준우승을 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지원 선수와 차유람 선수 모두 이 우승컵이 너무나도 간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뱅킹샷을 했는데요. 차유람 선수가 1세트 먼저 브레이크권을 가져갑니다. 요즘 뭐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가영 선수예요. 지난해 베이징 오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차유람 선수인데요. 한국 여자 선수들이 그 세계 무대에서 현재 탑 10에 김가영 선수와 차유람 선수가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차순으로 이제 임유미 선수하고 박은지 선수, 현지원 선수, 정보라 선수 이렇게 또 4명의 선수가 다음 순위에 또 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이 여자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과 대만, 영국 이 4개국 정도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요. 자, 일본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디펜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붙여놓고. 그런데 일단 치기는 어렵죠. 일본이 조금 셌나요? 일단 뭐 일본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유심히 보시면 이제 여자 선수들과 남자 선수들의 약간의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섬세함을 갖는다면 남자 선수들은 조금 화려함이 있고, 섬세하다 보니까 넣는 부분에 공을 포켓에 넣는 부분에 여자 선수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일 때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나머지 그 포지션 능력으로 봤을 때보다는 좀 더 잘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디펜스인데요. 자, 보조 브릿지를 이용을 했는데 일단은 1번을 아주 잘 보냈고요. 큐볼 잘 가려줬습니다. 8번 공략할 공간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처음 1번만 풀어나가게 되면 누구든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1번을 누가 해결하느냐 거기에 달렸을 것 같은데요. 자, 수비 포지션이 오래될 경우에 선수들이 참 중요합니다. 수비를 계속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자, 맞췄죠? 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자 경기가 더더욱 초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은 매 세트가 그렇습니다. 매 이닝이 항상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해결 능력이라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게임 리드가 되는 부분들이 루즈해지냐 아니면 스피디하게 가느냐인데, 자, 다시 디펜스를 들어가거든요. 자, 보여줍니다. 1번 공략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확실한 자기 스페이스가 되지 않으면 공략을 잘 안 하는 선수들이 또 여자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공격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멀 때 정확하게 맞히기가 참 까다로운데요. 자, 안 보이네요. 보인 줄 알았는데. 자, 점프를 하게 되는데. 자, 점프샷을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요. 돌아 나오는데요. 또 다른 또 행운이 가는 거죠. 얇게 쳐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두껍게 맞아서 지금 1번이 리턴돼서 9번과 현재 근접되면서 현지원 선수는 다시 큐볼을 우측에 있는 공에 또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초반 두 선수. 이건 아닌데요. 자, 일본을 공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리를 내준 것 같은데. 대부분 첫 세트를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그 상대를 파악하는 게임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안 되고 네. 첫 세트부터 승부를 가야 되거든요. 모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질 않습니다. 8선승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를 잘해야죠. 지금 네. 차유람 선수도 아직은 지금 진입을 못했습니다. 조금 힘 조절이 좀 부족하게 가는데요. 자, 뱅크샷을 우측으로 콜을 했습니다. 다분히 디펜스적 공격을 현재 하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1번을 먼저 해결해준 차유람 선수. 자, 이거는 좋은데요. 네, 코너로 보내면서 성공시킵니다. 디펜스 의지 없이 정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였는데 네. 참 정확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경기 전에 좀 몸을 풀 시간이 넉넉하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보통 공 10개 정도 쳐보는 시간은 주죠. 네. 보통 더군다나 큰데 3개 대에 가게 되면 시간을 5분을 줍니다. 5분 동안 충분히 몸을 풀어라 하는데 대부분 5분이 몸이 풀어지진 않죠. 네. 사전에 풀려 있어야 되고 차라리 그 시간이 심리적 조절 시간이 더 중요하죠. 자, 남은 공들이 모두 좀 자, 부분에 다 몰려 있는데요. 5, 6, 7, 8, 9네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저 모습은 가까이 있는 공들이 의외로 더 섬세하게 쪼갤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자, 올려놓고 또 그 다음 공 보면요. 그렇죠? 자, 7번을 코너로 볼 거냐, 사이드로 볼 거냐죠. 끌어서 지금 각도가 조금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안쪽이 조금 덜 나왔으면 끌어놓으면 자동으로 7번인데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참 여러 번 하는데요. 슬로우샷으로 밀어놓고 사이드 포켓을 볼 것 같은데요. 바로 코너로 지정을 합니다. 자, 큐볼의 움직임을 억제하면서 7번은 네, 괜찮습니다. 위치 나오는데요. 단 이제 레일에서 오픈 브릿지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현지원 선수가 1번을 붙어 있는 공을 처리를 할 때 조금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했었으면 지금 이런 상태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바로 공이 전체적으로 쉽게 떨어져서 차유람 선수가 마무리를 해가는 과정으로 주게 되는데 공 하나에 울고 웃는다는 건데 바로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단순하게 한 세트 인닝을 뺏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 첫 세트에서 봐줄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자신한테 스스로 봐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마지막 10번. 네, 성공시킵니다. 좋습니다. 멀리 있었는데 잘 성공을 시키네요. 또 비교적 오는 기회를 분명히 처리를 잘 해야죠. 현지원 선수의 보이지 않는 미스가 차유람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초반에 굉장히 팽팽한 수비전이었는데 차유람 선수가 기회를 맞아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세트 현지원 선수의 브레이크샷. 자, 강하게 브레이크 자, 했네요. 오픈 브릿지로 브레이크를 하는데요. 자, 현지원 선수의 특이한 브레이크 샷입니다. 자, 오픈 브릿지로 브레이크샷을 하면 좀 힘이 덜 실리지 않나요? 이제 정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임팩트 순간이 잘 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팔 스윙샷으로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오픈 브릿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임팩트 마감을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이 용이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전에 했던 현지원 선수의 브레이크 샷보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은 6번이 들어갔고요. 자, 메카니컬 브릿지를 써서 1번을 이거 두껍네요. 치네요. 아직 그 게임에 몰입을 지금 현재 못하네요. 네. 그렇죠. 눈을 만지죠. 뭔가 눈에 지금 열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 저기에서 이제 어떤 게임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승패에 또 치우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현장에서 그것과의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 선수들은 굉장히 심하게 그게 일어나죠. 자, 살짝 1번을 해결을 했고요. 자, 2번을 맞춰준 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합니다. 3번이 위치가 어렵습니다. 비껴쳐서 지금 사이드 포켓 9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끌어서 다시 사이드 포켓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위치에서. 근데 큐볼과 벽이 가깝기 때문에 백업으로 끌어야 되는데 많이 끌게 되면 또 코너로 공이 빠질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될 점이 참 그렇습니다. 많네요. 밀어서 놓는데요. 비껴치기로 밀어서 갑니다. 자, 올라가는데요. 일단은 큐볼이 올라갔는데. 네, 오늘 잘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쪽 코너 가능한가요? 자, 4번이 현재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9번과 4번 사이로 큐볼이 들어가야 되는데 3번에서 가는 각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비껴 나가게 되면 4번 바깥쪽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이건 회전으로 탑법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죠. 회전 들어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자, 잘 됐을까요? 예, 잘 그 들어갔네요. 사이로 갔어요.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초반 차유람 선수는 몸이 찬 것 같은데요. 기회가 오게 되면 거기에 서서히 자기가 빠져 들어가면서 네. 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반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현재 현지원 선수가 초반 기세에서 현재 조금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아있는 공들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약간 때려쳐서 바운딩을 이용해서 큐볼을 약 가운데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7, 8구이기 때문에 무리 없습니다. 네. 보통 여자 선수들이 시합하는 그 중간에 외국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섬세하게 따져서 경기를 합니다. 김광희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달리 하는 편이죠. 임팩트하게 공을 끌어 게임을 리드하는 것을 네.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죠. 그렇죠. 차유람 선수는 조금 더 인터벌을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자, 7번을 사이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조금 사이드로. 다르게 지금 했는데 네. 조심스럽게 슬로우 샷으로 성공시킵니다. 잘 나갔습니다. 레일에 올려놓고 강한 샷을 하게 되면 휘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슬로우 샷으로 가는 게 마땅한데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더 이 큐볼이 하단으로 내려왔더라면 9번이 조금 좋은데 지금도 미세한 부분에서 공 반개 장도 차이로 인해서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죠. 9번이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 강하게 가겠죠? 그렇죠? 고개를 갸우뚱한 것은 지금 큐볼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지만은 9번이 넣을 만큼 두께를 설정을 해서 밀어치게 되면 10번을 자동적으로 포지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9번을 잘 넣어줘야 되는데 조금 밀어주나요? 그렇죠. 상단 회전 없이 가볍게 밀어서 올라올 겁니다. 네. 그렇죠. 김가영 선수는 누굴 응원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좀 답답할 겁니다. 본인이 지금 뛰어나가서 시합을 하고 싶은데 네.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저렇게 사이드에서 시합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네. 선수들한테 괜찮죠. 또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자, 2세트 차이람 선수가 이어서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적으로 포켓 시장이 중국이 자꾸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 어떤 성향을 봤을 때 한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켓 부분에 여자들에 대해가 현재 중국에서 1년이면 10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대상금 규모도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 세대들이 치는 포켓은 굉장한 좋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네. 미주 지역에서의 어떤 그 포켓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선수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됐고 네. 더군다나 이 김가영 선수하고 차이람 선수 나머지 지금 또 한 4명 그래서 총 한 6명의 선수들이 어떤 그 위치를 확보하면서 한국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그래서 앞으로 비전적으로도 네. 미래 선수들에게 좋은 어떤 제공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지원 선수도 경력이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큐를 놓지 않은 이유도 바로 좋은 조건들이 현재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죠. 아하. 자, 현지화 선수가 또 자, 전혀 기회를 날려요. 집중을 못합니다. 네. 저게 반복이 되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첫 공을 1번을 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간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굉장히 쉬운 공을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지금 안타깝지만 본인이 너무 힘듭니다. 저런 경우에. 아직 한 번도 성공을 못 시켰거든요. 그렇죠. 한 번 넣어야 그 감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 선수가 조금 실수를 해주든지 네. 아니면 자기한테 첫 공이 조금 쉽게 오든지 하는 사실 이런 바람이 좋지 않단 말이죠. 선수들이. 그래서 나는 어떠한 공이든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하고 네. 그랬을 때 그게 필요한 단서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네. 현지원 선수 아직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3번과 5번이 좀 붙어 있는데 지금 현지원 선수 소속이 경기도 당구연맹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현지원 선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죠. 곤란하다기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하는 문제점을 제가 이제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을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봐온 경험으로 이제 현지원 선수는 경쟁 불안인 거죠. 경쟁 불안. 경쟁 상태가 됐을 때 오는 불안도가 높다는 거죠. 다른 선수들보다. 그래서 그 경쟁 불안이라는 거 있고 특성적인 불안이 있고 이제 상태적 불안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일부 특성적 불안과 상태 불안이 가미되는 경쟁 불안이 조금 농도가 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그 큰 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까지 저한테 이제 여쭤봤습니다만 네. 평소에 훈련 기법을 통해서 멘탈 트레이닝을 통한 어떤 그 훈련 기법을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인드가 이탈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상황에 자기가 매여버리는 그러니까 현재 놓여진 상태에 자기가 지는 거죠. 그걸 이기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거든요. 이기고 싶어서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계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 훈련을 할 때 시합 상황을 그려놓고 마인드를 그 시합 상황을 그려놓고
반복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습득이 돼서 시합 때 자기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이만큼 했으니 시합 때 잘 될 거라는 기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합에서 한번 써먹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이 얘기는 단순하게 현지원 선수에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종목을 따질 것 없이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합이 끝나고 지고 나면 어떤 문제였냐고 물어보면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공을 칠 수 있었는데 어떤 이상한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생각의 통제, 어떤 자율스러운 어떤 자기 신경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력까지도 통제를 기술을 해야 되니까. 끌어내는 게 바로 심리적인 거거든요. 네.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기술이 없겠습니까? 이만큼 세월 동안 채워왔던 기술들을 어떻게 끌어내는 것은 바로 마인드인데 그 네. 마인드에 대한 토착화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죠. 현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 생활 17년 차인데도 참 그렇게 마음 정신을 통제하는 게 아니 참 했죠. 어려운 거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승도 했었고 침착한 성격으로 굉장히 많이 이끌어냈었습니다. 국제에 대해 성적도 냈었고요. 일본 오픈에서 3등도 했었고 그래서 경기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죠. 있는데 이제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패가 많기 때문에 그 실패에서 오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려 반대로 여유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들이 시합에서 가끔씩 보이는 거죠. 네. 그래도 그러면서도 현지원 선수가 결승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9번 성공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 10번 위치까지도 자, 임팩트가 나가는 순간에 약간의 탄력이 붙었는데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세나 큐 높이 나가는 것이 높이가 조금 높아 보였는데 스탠스 위치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임팩트가 나가는 순간에 슛 동작이 조금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마무리를 지으면 3대0 초반에 굉장히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스코어가 되는데요. 표정이 괜찮습니다. 네. 표정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3세트까지 차유람 선수가 모두 따냈습니다. 여자 경기는 8선승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차유람 선수도 금방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전환점이 또 나올 겁니다. 현지원 선수에게 기회가 또 오게 될 네. 것이고 그 기회를 현지원 선수는 절대 그냥 보내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브레이크 샷 기회를 잘 살려야 될 텐데요. 자, 눈빛은 지금 이제 살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큐볼 당점을 잘 네. 못 쳐서 큐볼이 너무 회전이 걸리면서 지금 정확도가 깨졌거든요. 복식 결승전에 올라오기 전까지 현지원 선수 상태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저렇게 잘 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사실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초반 페이스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자, 푸시아웃을 큐볼을 붙여서 일본을 어렵게 해주는 게 아니고 다음 포지션을 어렵게 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네. 푸시아웃을 해놨습니다. 2번을 포지션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큐볼이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몸의 움직임이 커지고 슈팅 스트레이트가 방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지원 선수가 1번을 다이렉트 공략을 하지 않고 뱅크샷으로 반대 뱅크샷으로 콜을 하고 큐볼을 반대쪽으로 대회전시켜서 포지션해 나가는 방법을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뱅크샷으로. 자, 디펜스로 가는데요.
이번에 가려놨는데요. 자, 보이는 듯한데요. 그래요? 네. 뭐 브레이크 샷부터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현지화 선수. 지금 현지 선수 표정으로서는 조금만 한 번만 좀 쉽게 와주면 네. 예, 그때부터 뭔가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였군요. 지금 2번도 까다롭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 자, 공이 더 끌어서 짧게 돌아왔어야 되는데 네. 오던 중에 6번 공이 지금 맞으면서 2번이 지금 다시 보이질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얇게 쳐서 다시 디펜스 공간을 지금 만들겠죠. 자, 이걸 보는 그 초보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초보자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타석에 들어갈 때 보통 선수들이 그냥 공만 쳐다보고 엎드립니다. 지금 차유람 선수도 그런 모습이 간간히 네. 보이는데 스탠스 위치부터 큐 라인부터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행동 루틴에 들어가 있는 샷 루틴인데 네. 체계화 시켜야 되죠. 아예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큐볼과 적구 라인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탑법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스탠스부터 자세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큐 라인을 잡고 엎드려서 에이밍 확인한 다음에 네. 탑법을 진행하는 이런 그런 절차를 굳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것을 만들어서 이게 항상 습관화되어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그 기준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렇죠. 많은 것들을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 자기 기능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샷 루틴, 자세 루틴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자, 걸어치기로 대전을 시켰는데 큐볼이 잭업이 돼서 당점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큐볼이 라운드가 돼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수는 감안을 했어야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수비를 자, 생각할까요? 킥샷으로 일단 콜은 했지만 네. 거의 디펜스로 가는 킥샷이라고 봐야죠. 자, 이게 큐볼이 들어가고 가는데요. 자, 현지원 선수 기회가 왔습니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는군요. 프리볼이 됐고요. 여기서는 현지원 선수는 쉬운 걸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씩 내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3번 위치는 좋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디펜스적으로는. 근데 지금 큐볼이 사이드 포켓 스크래치는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죠. 자, 현지원 선수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네. 템포를 컨비네이션을 가려다가 다시 디펜스를 가는데요. 지금 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해도 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야죠. 이 프리볼에 와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초반에 좋은 기회인데 네. 지금 공을 넣지 않고 바로 지금 디펜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한데요. 시간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씁니다. 그러면 한 이닝에 한 번 더 40초를 쓸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익스텐션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차이람 선수 킥샷 확률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지원 선수가 저기서 디펜스를 가져갔다. 어떤 결과가 올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 타임아웃을 하면서까지 고민을 했던 차유람 선수. 샷을 준비하나요? 그러죠? 3번은 일단 의미가 없어졌죠. 다시 반대로 디펜스를 당했거든요. 현지원 선수가. 만약에 저기서 2파울을 하게 되면 3파울을 잡겠다는 의도도 조금은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다시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원 선수 다시 디펜스를 가야 되는데 지금 디펜스 힘 조절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얇게 맞췄는데요. 자, 일단 넣는 공간은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끈질긴데요, 현지원 선수. 이번 세트 누가 아주 가져갈지 끈질깁니다. 참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비 랠리가 길어지게 되면 파급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선수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수비를 하면서 기회를 보느냐 아니면 계속 디펜스만 그냥 하느냐, 맹목적인 것과 맹목적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자기 팔이 굳어있지 않는, 근육이 굳어있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 될 경우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자, 시간 초과가 됐습니다. 몰랐던 걸까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네. 이미 익스텐션을 한번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10초 때 콜을 해줘야 되죠. 네. 10세칸이라는 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판이 그 콜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파울이 그냥 되는 건데 지금은 약간의 심판의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10세칸을 콜을 해줬으면 네. 그 10초 안에 치죠. 근데 콜을 안 하니까 아직 시계가 보이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차이람 선수는 시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시간 오버되는 건 본인 그쵸. 책임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에서 현지원 선수는 의외의 기회를 받게 되네요. 정말 또 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주원 선수 기회를 다시 잡았습니다. 네, 사이드 좋고요. 현지원 선수 여기서 필히 잡아야죠. 필히 잡고 쫓아가야죠. 저게 이제 차이람 선수 같은 경우는 외부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아닌 어떤 외부 영향 때문에 현재 한 세트를, 이닝을 지금 뺏길 수 있는 상황. 이럴 때 컨트롤을 잘 해야죠. 만약에 그 부분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면 어려워지는데 빠른 시간 안에 탈피를 해야 됩니다. 아니, 시간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몇 분 안에 정리를 해야죠. 네. 자, 뭐 남아있는 공들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정면 공을 치면서 현지원 선수가 왜 무리하게 배팅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적구를 놓쳤다는 얘기인데 실수할 수 없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차이람 선수가 시간 초과 파울을 했기 때문에 데미지가 큰 상태를 현지 선수가 정리를 못 해줬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또 날려버리는 현지원 선수입니다. 자, 차이람 선수도 분명히 데미지를 받은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7번을 치면서 큐볼이 못 올라가고 두께를 못 봤다는 얘기인데 빠른 시간 안에 잊어야 됩니다. 네. 자신의 실수를 또 곱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흔히 얘기는 그 발생되는 부정적 상황들이 본인이 그 부분에 만약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게 되면 다시 부정적인 상태로 더 몰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빨리 긍정화시키는 게 선수들 현장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의지적으로보다는 훈련으로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일단 8번이 쉬운 게 아니었는데 8번을 넣었기 때문에 9번도 만약에 8번 때문에 9번을 소홀히 하면 어렵습니다. 자, 코너로 그렇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8번은 어렵게 놓고 9번은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면 않게 치자, 편하게 치자 하고 생각하는 게 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부분이죠. 네, 역시 좀 비교적 쉬운 것을. 그렇죠. 어찌됐든 이번 이닝은 현지원 선수의 이닝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쉽지는 않겠죠. 빼놨습니다.
빨리 현지원 선수 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떤 자리를 자, 사이드 포켓 있을까요? 넣습니다. 사이드 포켓 넣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 저 좋은 위치인데 완전한 포지션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드 포켓으로 마지막 템볼. 뱅크샷을 쳤어요. 네. 반대쪽으로 아. 갔는데 그리고는 다시 또 반대로 들어갔는데 저렇게 되면 10번을 꺼내놓고 차이람 선수는 스팟에 올려놓고 지금 쳐야 되거든요. 심판이 아직 그것을 미처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차이람 선수에 대한 파울이 심판에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원 선수 운이 없는 게 반대로 들어갔으면 큐볼이 다른 데 있든지 해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템볼을 올려놓는 네. 정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경우를 현지원 선수는 만들지 말았어야죠. 네. 두 번에 벌써 몇 번째 좋은 기회인데 맨 처음 1번 잭업으로 넣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공격하지 못하고 표정이 지금 벌써 이그러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공격하지 못하고 디펜스 했던 거, 그 다음에 차이람 선수 파울에 대한 게임을 유도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공 2개 남겨놓고 차이람 선수 실수했던 것을 또 끝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번 한 이닝에서만 벌써 4번째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현지원 선수가 받는 데미지가 크단 말이죠. 자, 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초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현재 3번과 5번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현지원 선수가 저 공을 마무리까지 공략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회라는 게 본인이 기회를 못 가져가는 거죠. 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서 또 침착하다면 3번에서 5번을 또 컨비네이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자, 현지원 선수 뭐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후반에 힘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슬로우샷으로 넣고 일단 3번에서 자, 5번을 네. 지금 컨비네이션으로 보겠다는 거죠. 컨비네이션에서의 타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놓치고 두께만 보게 되는데 네. 컨비네이션에서는 이걸 이제 어떤 논문으로 앞으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조금 지금 분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 적구 속도가 훨씬 세다는 거죠. 수구 속도보다. 네. 그래서 수구를 때리게 되면 마찰력이 커져서 탄성체가 완전 탄성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법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30%의 속도를 감량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컨비네이션 할 감량을 때.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래야 적구 속도가 본인이 예상했던 두께와 타법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원하는 속도의 100%를 다 거기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커져서 지금처럼 그대로 다 맞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그런 부분에서 물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을 좀 수치적으로 뽑아줄 필요가 있어서 네. 지금 그것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컨비네이션이다 하면 왠지 힘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아니네요. 자, 지금은 얇게 쳐서 디펜스를 하려고 했던 건데 공이 맞지를 않고 너무 얇게 맞다가 다시 한번 킥샷 형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현지원 선수 여기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와갑니다. 괜찮습니다. 네, 사이드로 코너로 보나요? 본인도 전혀 지금 본인과 다른 경기를 하고 있어서 네. 본인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것을 어느 어떤 기점을 통해서 지금이 그 기점이라고 하면 필히 이번 린닝을 따야 되죠. 네. 자, 코너로 보내주면서 큐볼. 자, 각도를 네. 일부러 큐볼을 좀 안쪽으로 넣어서 다음 6번에서 컨비네이션 8번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각을 만들려고 지금 밀어 넣는데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또
브릿지 형태가 또 좋지 않아서 일단 어렵지만 형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지금 그 복식전에서나 이전에 4강 올라오기 전에 괜찮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6번을 맞출 때 7번과 관계 때문에 네. 심판에게 요구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6번과 7번이 붙어 있습니다. 아, 8번은 들어갔는데 네. 지금 6번이 맞고 튀어나온 바람에 지금 어려워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현지원 선수가 디펜스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이번에 또 까다로운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레스트를 그럴 수 있는 공간도 만만치 않고요. 이런 또 실수가 나오네요. 자, 레스트 공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큐를 잡다가 레스트로 큐로 지금 공을 건드리고 말았는데 현지원 선수 좀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아마 평생에 현지원 선수가 저걸 해봤을까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되면 이 현지원 선수 게임이 어려워지거든요. 본인이 본인 데미지를 만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상대 선수에게 입는 데미지도 원래 큰데 본인이 갖는 것을 스스로 만든 것은 사실 많이 힘들게 된단 말이죠. 자, 현지원 선수가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면서 지금 눈 쪽을 계속 만지고 있거든요. 눈에 열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 것이죠. 눈으로 열이 올라오면 어렵죠. 그래서 좀 가라앉을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드로 성공시키고요. 자, 다시 사이드 뽑아놓죠. 네, 자, 사이드 가능하도록 큐브를 끌어내렸는데요. 자, 이렇게 1번 세트, 5번째 세트까지 차유람 선수가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원 선수는 자신의 실수로 계속해서 좀 큰 영향을 받는 경기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그 첫 세트부터 5점을 볼 때 거의 전체적으로 지금 다 현지원 선수의 그 실수. 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실수들 때문에 차유람 선수를 도와주고 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매치 경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붙어서 한 타석씩밖에 칠 수 있는 자기 타석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오면 상대밖에 못 치기 때문에 이래서 나오는 그런 현재. 자, 현지원 선수 브레이크 타임에서 지금 현재 오랜만에 초구가 들어갔으니까 네, 9번이 이번에 들어갔죠. 한번 기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1번 위치도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강력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파이팅을 보여줘야죠. 자꾸 위축되면 될수록 더 본인이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자, 3번이 밑에 있는데요. 다시 10번이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힘 조절이. 네, 10번이 내려가면서 지금 저 글쎄요. 경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네. 아니고 본인은 분명히 3번을 다르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또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디펜스 가죠. 자, 10번 뒤에 큐브를 보내고 디펜스는 좀
참 잘 합니다. 디펜스를. 어찌됐든 지금 그 심리적으로 분명히 동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참고 해 나가고는 네. 있는데, 빨리 그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득점을 해야 그 다음에 훨씬 더 나아지기 때문에 빨리 득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유람 선수 이번에 좀 다른 수를 둔 것 같은데요. 점프 큐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프를 해서 지금 좀 셌나요? 네, 다시 3번이 됐습니다. 일단 현지원 선수 디펜스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을 코너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내려보낸 차유람 선수고요. 너무 많이 내려갑니까? 네. 너무 많이 내려가네요. 그러면 또 4번이 까다로워지는데요. 아주 얇게 쳐서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하여튼 첫 번째 공이 문제라는 게 그겁니다. 넣을 수 있지만 첫 번째 공을 넣으면서 그 다음에 포지션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공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 풀어나가게 되고, 그게 어려워지면 또 조금씩 막히게 되는데, 네,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공간만 나오면 네. 이제 괜찮거든요. 됐습니다. 4번을 보입니다. 잘 처리해 줬고요. 자, 5번도 보이고요. 네. 네. 비교적 그렇죠?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나가는 저렇듯 해주면 되죠. 네. 예. 이미 그 준결승전까지 또 복식전 결승 올라올 때까지도 굉장히 상태가 침착하고 좋았습니다. 네. 아무리 긴장을 하지만 외부적으로 보일 때는 현지원 선수가 긴장도가 많이 느껴지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힘 조절 괜찮잖아요. 예. 조금씩 이제 페이스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하게 보냈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지나친 맛이 있기는 네. 한데, 자, 공 반 개 차이로 지금 조금 더 내려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끌어서 각도만 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각도만 만들어 놓고. 각도가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본인도 지금 애써서 조금 더 손을 더 풀어보려고 배팅을 좀 강하게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10번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자, 6세트 현지원 선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세트를 가져갑니다. 5대1. 좀 늦은 감이 네. 있기는 한데, 현지원 선수가 자기 페이스를 조금씩 찾아가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만약에 저기서 못 일어나게 되면 커지는데, 현지원 선수 뭔가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이 사실은 보입니다.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서 더 애착이 더 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두 선수 7세트로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당구 종목에서 가장 배팅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최고 배팅과 최소 배팅을 쓰는 게 포켓이거든요. 네. 몇 센치만 굴러가기도 하는 게 포켓이고, 또 브레이크 샷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또 샷을 하는 게 또 포켓인데, 그래서 그 증폭이 큰 상태에서의 컨트롤 능력 굉장히 선수들이 감당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너무 미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넣는 것만이 아닌 또 큐볼 컨트롤해서 거기에 맞는 타법을, 또 공이 많은 부분을 피해가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교함이 필요한 그런 경기가 포켓 경기죠. 의외로 그래서 여자 선수들에게 맞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포켓이 여자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섬세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단정한 모습으로 또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바로 포켓인데 앞으로 현재 지금 신인들이 들어오는 모습도 보면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자 쪽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습니다. 기대될 만한 아주 선수들이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미래가 아주 좋게 보입니다. 네. 소질 있는 선수들도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되면 10대 그러니까 초반 10살이나 11살 네. 만약에 신체 조건이 된다면 저는 8살, 9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찍 이른 나이에 네. 당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주기를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네. 20대 전에 세계 챔프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10대의 초반에 등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어떤 스포츠든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데 그렇습니다. 현지원 선수가 지금 늦게 시작한 선수도 있죠. 늦게 시작했죠. 현지원 선수도 대학 시절에 들어왔었고 차유람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빠른 나이인데 그것도 지금은 좀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시작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 나이에 당구에 재능이 있는지 알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질이 있는 선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저에게 질문을 할 때 네. 소질이 있는 선수를 소질이 있는지 파악을 어느 정도 걸리냐 하는데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정도 지켜보면 보입니다. 더군다나 소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1%라고 봅니다. 소질이 있는 선수가 99%입니다. 소질이 없는 선수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본인의 능력 또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선수들이 충분히 정상에 갈 수 있는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언제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죠. 네. 자, 현지원 선수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군요. 네,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되면서 페이스를 찾아오죠. 네. 자, 이번 세트는 정말 기다려왔다는 듯 공격을 퍼부으면서 한 번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끝냈습니다. 인터벌도 없이 네. 자, 표정도 이제 좀 침착성을 찾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맞았습니다. 자, 저럴 때 초구가 들어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또 들어가지 않는군요. 그렇죠. 자, 들어갔더라면은 또 3세트를 이어서 따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예전에는 여자 선수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 많이 누추했죠. 실패율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여자 선수들 경기력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됩니다. 8점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끝나든 기본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공을 넣는 문제, 그다음에 경기를 운영 능력도 좋아졌고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 경기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세계대회에서도 어떤 각축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다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됐냐면 그 여자 선수들이 아무래도 스스로의 자생력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코치들이 많이 배정이 됐죠. 그래서 현재 탑 10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거의 코치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코치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여자들 경기력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스포츠 과학이 당구가 또 포켓이 여자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 있을 만큼 기본적으로 통계를 볼 수 있을 만큼 현재 그런 시장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그 여자 포켓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표적인 선수들 차유람 선수, 김가영 선수 많이 있지만 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굉장히 그 비전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비전들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국체전에 정식 종목이 돼서 선수들이 각 시도 체육회 실업 선수로 팔려 나가고 어떤 스폰서십에 어떤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미래 경제적인 부분이 보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선수들을 더 비전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조금 애매한 타법으로 한 그 어떤 타법들이 약간의 불편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자, 보조 브릿지를 이용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자, 5번이 지금 7번과 사이에 있어서 틈새를 들어와야 되는 어떤 정교함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컨트롤 능력은 남자들이 훨씬 좋고요. 공간 지각 능력, 네. 이런 부분 남자들이 좋고, 여자들은 넣는 부분은 조금 더 낫습니다. 네. 그 수준에서 볼 때 낫다는 얘기죠. 남자가 물론 잘 넣죠. 그런데 이제 포지션 능력에 보다 넣는 수준이 좀 더 낫다는 건데, 자, 자, 그렇죠? 네. 자, 힘 조절에만 집중을 했죠. 큐볼이 적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감각은 좀 덜한 거고, 저런 부분도 앞으로 선수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너 앞까지 두고 멈춰 세웠는데, 자, 5대 0에서 몇 번에 걸쳐서 파워를 한 이후로 다시 현지현 선수가 살아나면서 2점을 또 뺏기고 다시 3점까지 줄 수 있는 또 어떤 기회를 또 제공을 했단 말이죠. 서로가 지금 여운이 남아있는 겁니다. 네. 차유람 선수는 시간 초과 파울에 의한 어떤 데미지가 남아있는 것 같고, 네. 현지현 선수는 처음에 연거푸 실수했던 그런 여운이 5점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 이제 지금 현지현 선수가 정신을 차려가는데 얼마든지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얼터네티브 그 브레이크가 가능치 않아 보이는데, 자, 디펜스에 맞죠? 중국 챔더시합에서 차유람 선수가 준우승을 할 때인데, 그때 8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 첸시민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 7대2로 차유람 선수가 지고 있었거든요. 네. 9선승 경기였는데, 모두가 차유람 선수가 졌다고 생각하고 네. 관중들도 별로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경기가 8대8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중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전체 엄청났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경기를 차유람 선수가 마지막 세트를 런아웃에서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네. 9대8로 대역전을 한, 그걸 발판으로 준우승까지 가기는 했었습니다. 얼터너티브 방식이 의외로 반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선수들이 받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큽니다. 오히려 좀 뒤지고 있는 선수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자기 브레이크 타임이 못 끝내면 안 된다는 어떤 부담감도 크거든요. 네. 역전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때그때 오는 그 과제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 집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현주원 선수가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유람 선수. 또 디펜스 미스거든요. 네. 디펜스를 완전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게 지금 차유람 선수가 사이드로 5번을 진행하면서 지금 만들어졌어요. 공을 본다 안 본다는 게 있습니다. 공을 보고 친다 못 보고 친다는 게 있는데, 분명히 공을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 그래서 감각으로만 보는 경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경우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공을 보게 되면 큐볼과 적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큐볼과 적구의 관계,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인지를 하고 치게 되고, 그냥 보고 감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관계는 보지 않고 전체적인 틀의 그림만 보고 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포켓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군요. 현주원 선수가 2세트를 따냈지만 차유람 선수가 침착하게 다시 한 세트 가져가면서 6대2. 사실 차유람 선수는 2세트 더 가져가면 되는데요. 그렇죠. 차유람 선수는 2세트를 남겨놨고, 현지원 선수는 2세트를 따놨고, 조금 전에 딸 수 있는 포인트에서 또 디펜스 포지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바로 디펜스를 또 잘못해서 한 세트 이닝을 또 빼앗기게 됐는데, 한 세트가 한 이닝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또 공 한 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빙 게임이 되게 되면 긴장도가 엄청 높아지죠. 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나요? 네, 들어간 것 같은데요. 들어가지 않았네요. 브레이크샷을 잘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보통 비교적 파워가 좀 부족한 여자 선수들이 브레이크가 좀 어려운데, 네. 그런 경우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타이밍을 재일 거는가 아니라 특히나 하단으로 공을 밀지 못하면 적구들의 움직임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큰데 공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죠. 소리는 큰데. 이번에는 일본을 사이드 포켓으로 콜을 했어요. 현준현 선수. 코너로 그렇죠. 콜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뱅크 컨비네이션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그 포지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가면 지금처럼 디펜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았는데 자, 네. 지금도 2번을 9번에 얹어서 사이드로 넣을 수 있거든요. 조금 얇게 맞춰야죠. 좀 강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너무 많이 맞췄습니다. 지금은 컨비네이션이 아니었죠. 심판이 또 잘 모르고 지금 공을 잡으려고 하는데 파울이 아니거든요. 자, 옵션이거든요. 네. 9번이 들어갔는데 그 선택권은 차유람 선수에게 있습니다. 콜을 2번을 사이드 포켓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 공을 칠 수 있는 선택은 차유람 선수에게 있습니다. 자, 심판이 다시 확인을 하러 갑니다. 자, 다시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연거푸 심판이 지금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한 번 했던 실수가 그 중심을 못 잡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현지원 선수는 필히 지금 이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의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옵션에서 현지원 선수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못 맞춘 것 같은데요. 네. 자,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자, 맞았나 본데요. 파울이 아니었죠? 파울이었습니까? 네, 프리볼을 가져가는군요. 저것도 지금 심판이 갖다 줘야 되는데 네. 연거푸 지금 심판이 아까 파울한 부분을 네. 선수하고 좀 대화를 하고 있느라고 좀 놓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금세 심판 부분은 금세 잊을 겁니다. 네. 어떤 진행이 지금 잘못되는 부분은 아니고 진행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심판 판정이 조금 지금 문제가 있어지는데 그게 반대가 된다면 만약에 현지원 선수에게 판정은 잘못해서 현지원 선수가 파울했다면 현지원 선수가 데미지를 받는데 차이람 선수에게 지금 실수를 조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죠. 프리볼을 이제 차이람이 지금 가져가기 때문에. 네. 자, 상태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5번을 맞추지, 4번을 맞추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5번을 맞추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5번이 맞은 바람에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현재 지금 선수들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네. 디펜스 가져가죠. 네, 봤는데요. 일단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정리를 없이 만들어 놓고요. 여자 선수들 디펜스 하는 패턴하고 남자 선수들 디펜스 하는 게 좀 다릅니다. 남자 선수들 디펜스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디펜스를 참 잘합니다. 네. 여자 선수들은 왜 저런 식의 통하냐면 저 정도 해주면 본인한테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기회가 온 거죠. 디펜스를 완벽하게 당하지 않았죠, 아직도. 네. 저렇게 되면 또 차이람 선수가 기회가 있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경기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본인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지도자들도 이런 부분을 보고 더 강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 경기력이 더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 선수들은 7, 80% 정도 보는데 경기력을. 다시 디펜스 가죠. 자, 이 4번이 계속해서 까다로운 위치에 있는데요. 상대의 어떤 그 역량 정도에 따라서 디펜스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보면은 맞지는 않죠. 상대와 상관없는 디펜스를 해야죠. 다시 한번 디펜스를 할까요? 지금은 공격을 하면서 디펜스를 요구할 겁니다. 큐볼이 붙어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지금 공격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얇게 치지 않고 지금 옆에 튀어나간 공을 얹혀서 그러니까 이
캐논샷도 아니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도 아닌 이 4번 공을 다른 공에 얹혀서 파고 들어가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두께가 너무 많이 맞았죠. 자, 4번이 이번에는 보일 것 같은데요. 뭔가 지금 그 시도하는 부분은 현지원 선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썩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을 보는 부분들이 조금은 본인 생각과 좀 다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트러블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차유람 선수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자, 투쿠션으로 5번을 현재 보이는 쪽에서 좌측으로 놓고 큐브를 7번을 건드리느냐, 6번을 건드리느냐, 아니면 그 옆에 템보를 건드리느냐, 네. 지금 그거거든요. 6번과 그래서 10번. 공간을 만드느냐인데 네. 그게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 익스텐션을 쓰면서 장갑을 착용하는데요. 지금 그 큐의 샤프트 윗부분이 많이 끝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코팅이 돼 있어서 거기가 지금 걸리기 때문에 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큐브를 어디로 보내느냐 중요한데요. 투쿠션으로 맞춰야 되는데요. 맞추지 못했어요. 네. 저게 이제 보이지 않는 실수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실수죠. 6번과 10번을 좀 떨어뜨려 놓고 싶었는데 무조건 둘 중 하나 정도는 맞췄어야죠. 그 중에 템볼과 6번과 템볼을 동시에 맞추면 좋았고 템볼이 만약에 비껴 맞게 되면 저쪽 사이드 포켓 쪽으로 큐볼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 지금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디펜스로 가죠. 자, 괜찮게 나오기는 했는데 자, 현지원 선수가 여기서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디펜스가 되고 보여서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현재 어려운 공들이 바로 지금의 그림이거든요. 자, 녹록지 않나 봅니다. 보이지 않나 본데요. 자, 킥샷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일단 다시 또 조금은 수월하게 보내줬습니다. 6번이 반대쪽 코너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포지션은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사이드 공략이 훨씬 좋은데요. 사이드 공략이 좋은데 때려쳐서 지금 저쪽으로 갈 수 있을지 그렇죠? 어려워지거든요. 큐볼을 이동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그게 지금 바로 제가 트러블을 만드는 건데 왜 선수들이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지 그게 본인한테 당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끝내겠다는 생각 포지션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전부 다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구를 놓치는 경우죠. 주 타켓은 적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필히 선수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쉽게 나가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위치를 찾아가는데 지금도 투쿠션 돌려놓으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안일하지 않는데도 결과로 자꾸 그렇게 안일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요? 자, 뱅크샷 넣고 스탑샷 해놓고 채죠. 그래서 만약에 7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진행이 다시 역으로 들어와서 10번을 기준으로 하는 디펜스 아니면 다시 큐볼만 빠져나가게 해서 하는 디펜스. 저는 주문을 할 때 공격을 주문을 하죠. 네. 여기서 무조건 뱅크. 자, 뱅크샷. 그렇죠. 근데 큐볼을 저렇게 네. 내보내면 안 되죠. 그쪽에 제 스탑을 시켜놓으면 어느 정도 좀 더 어렵게 가고 자기는 8번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큐볼이 저 위치에서 멈추면서 최유람 선수 코너 포켓 가능하겠는데요. 네, 끝낼 수 있죠. 좀 전에 포지션 때문에 적구를 놓쳤던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렇죠? 자, 8번 사이드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 세계대회 하면서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베스트 드레서 상을 뽑습니다. 여자들 대회에. 그런가요? 그래서 누가 가장 옷을 예쁘게 잘 입느냐 이걸 뽑다 보니까 이 오프닝 그 세레모니 할 때 개회식 할 때 사전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날 행사 때 보면은 파티장에 여자 선수들 참 각양각색입니다. 네. 참 진짜 그 파티 복으로 다 예쁜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본 선수는 그 일본 전통복을 또 입고 나오는 선수들도 네. 있고요. 그 모습도 팬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대단했었습니다. 네. 세계선수권 대회 때. 선수들 굉장히 그걸 여자 선수들에서 그런지 즐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선수 선서할 때 차유람 선수가 모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예, 그거 봤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 김가영 선수가 했었고 네. 올해는 차이람 선수가 선서를 서천대회 하면서 한산 모시를 입고 선서를 했었죠. 네. 8번이 들어갔고요. 자, 배치가 또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꼭 씁니다. 1번이 참 또 예, 어렵게 그렇죠? 섰는데 디펜스를 가죠. 네, 세 공을 자, 아주 붙였어요. 좋습니다. 자, 다시 수비를 하겠죠. 포켓 경기 또 당구 경기가 확률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디펜스를 하는 게 다음 공격권의 확률이 더 좋으냐 공격을 하는 게 더 좋으냐 이걸 선수들은 판단하죠. 그 판단 기준의 첫 번째 자신의 그 경기력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실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못하죠. 네. 자, 지금은 레스트를 써서 킥샷 투 쿠션으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고 다시 디펜스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 보이죠. 자, 3번 컨비네이션 콜 했습니다. 자, 눈빛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컨비네이션으로 성공을 할까요? 자, 이럴 때 선수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만약에 컨비네이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큐볼 위치를 어떻게 놓을 건가, 일본과의 거리를 어떻게 놓을 건가,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가. 아, 좋습니다. 일단 3번 네, 아주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게 공격적인 겁니다. 만약에 저기서 안 들어갈 걸 대비한 큐볼 포지션을 일본을 가린 쪽으로 했다. 네. 이러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좋지 않죠. 그래서 뇌 구조 방식의 선택을 하나로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한주현 선수가 선택을 아주 잘했네요. 그렇죠. 저런 정도의 그 운영 능력들, 이런 판단 능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표정으로 보나 그 상태로 볼 때 점수를 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4번 위치가 네, 괜찮게 내려왔죠. 좋죠? 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5번이 문제입니다. 컨비네이션을 만들지 않는 대로 갈 거냐, 컨비네이션을 실시를 할 거냐. 일단 4번을 코너로 자, 예비 스윙으로 봤을 때는 큐볼 포지션을 할 것 같은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세게 치거든요. 네, 잘 가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처리를 잘했습니다. 잘 내려오면서 사이드로 자, 표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표정이고요. 사전 인터뷰에서도 현지원 선수가 어떤 그 국내 대회 성적 렌즈가 너무 오래돼서 부담이 많이 스럽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현재 은연 중에 시합 중에 진행 중에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그런 부담으로 가질 것이 아닌 지금 표정으로 바꿔놓는 게 참 중요하죠. 지금 표정이 초반에 나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승은 최근에 없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2개 대회 연속으로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굉장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슬로우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불안도가 커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배팅을 넣어서 자신 있게 갔습니다. 저런 경우는 포지션이 조금 더 잘못 빠졌더라도 선수는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실수된 포지션에 있어서도 본인이 의도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신감 있게 키워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지금 오픈 브릿지로 해서 비껴치기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세트 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이람 선수는 사전 인터뷰에서 경기에 대한 준비를 결승전을 어떻게 할 거냐, 복식에서 너무 진을 많이 뺐지 않느냐, 네. 어떨 거냐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만 답변을 간단하게 네. 했습니다. 특별히 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마인드가 그냥 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최유람 선수 국내 대회 오랜만에 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그 선수의 목표가 네. 때로는 그 선수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는 대회에서. 그래서 목표는 잠정적으로 원래 있는 거고, 나는 현재 목표는, 시합 중의 목표는 내 앞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죠. 네. 자, 이번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좋습니다. 템볼은 코너로 성공이 됐습니다. 자, 점수 차가 좀 나긴 하지만요, 현주현 선수가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점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현지현 선수는 지금 이 득점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본인에게.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만들지 못했던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몰입도를 지금 어느 정도 중간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마지막 말미에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또 오늘 이번 대회뿐이 아닌 그 다음 대회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네. 뭐 다른 경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기는 했는데, 당구 경기에서도 한 대회를 종료를 할 때 그 대회로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한 시즌을 다 이어가는 거고, 또 1년 당구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요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많이 뒤지더라도 마무리까지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9번이 들어간 상태고요. 1번. 아, 좋은데요? 네,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어렵죠. 어려운 공인데, 네. 더군다나 이 공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레일 브릿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처리를 잘했습니다. 2번도 공략이 가능할까요? 지금 1번 공 공략하는 걸로 봐서는 약간의 공격력을 지금 갖겠다는 의지 네.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나머지 공을 2번 공이 현재 가장 키볼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공만 처리를 제대로 해주면. 아, 좋습니다. 2번도 코너로. 좋네요. 네. 3번을 치고 그 다음에 두 개 붙어있는 공 사이로, 그렇죠, 6번과 8번 사이로 큐볼을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자, 이번 세트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3번. 오른손 잡일 경우는 괜찮은데 왼손이기 때문에 메카니컬 브릿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사이로 네, 나오는데요. 가면서 네, 4번까지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톱 시켜주면 되죠. 네. 여기서 더 나온 공간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스톱샷이 가장 좋죠. 어느 날은 공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전부 위치까지 다 확보가 되고 다 보이는데, 어느 날은 앞에 하나 있는 공조차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매 순간 달라지는 어떤 그 선수들이 갖는 고통들이죠. 고통입니다. 그걸로 하루에 시합을 3경기를 마치고 나면 진이 빠진, 거의 진이 빠진 상태가 되는데, 연습 게임 그냥 훈련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하는 것하고 시합을 6시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훈련,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화를 해내야 되죠. 네. 지구력 훈련. 어제 또 단체전까지 치르고 온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산악 훈련을 통해서 정신력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지구력 훈련을 하고,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체력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훈련 스케줄들이 보통 아침에 기본 조깅이나 야산 등반 훈련하고 네. 기본 스트레칭하고 훈련장에서 웜업 끝내고 네. 나서 기술 훈련 끝내고 오후에 요가를 통한 또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요가하고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게 만약에 몇 년씩 반복이 계속된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는데 편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편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정상에 거죠. 서 있는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또 멘탈 훈련도 곁들여서 또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시간이 사실 하루가 부족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도대체 내 시간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특히 뭐 차유람 선수 같이 좀 어린 선수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또 어리니까 가능할 네. 수 있죠. 나이 든 선수들이 사실은 타성에 젖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어릴수록 잘하죠. 어떤 지도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8번까지 위치가 좋고요. 자, 차유람 선수가 이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경기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11세트. 세트 스코어 7대3. 이제 2개의 볼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처리 잘해줬고요. 자, 이번에 이 11세트가 이렇게 되면 런아웃으로 끝이 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주환 선수는 제대로 된 경기력을 후반에 좀 보여주긴 조금 했는데 보였죠. 예, 그렇죠. 끝났네요. 초반에 많은 실수들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초반